자, 이번 주 월요일 스포츠는 배구 이야기로 채워드릴까 합니다. 김연경 선수의 은퇴 시사 발언과 흥국생명의 새 감독 선임 그리고 순위 경쟁까지 한 주 동안 많은 이슈들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 함께할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배구 간사라는 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낸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도 이미 스포츠의 가족이시죠.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워 기자는 사실 근데 제가 만나 뵀던 거는 그 금요일날 축구장 가는 길에서만 몇 번 뵀잖아요. 네. 근데 배구도 담당이셨어요? 네, 제가 배구 담당이고요. 네. 뭐 배구 기자 중에 몇 안 되는 스파이크 서브하는 기자입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그 배구 기자들도 네. 배구 대회를 하거든요. 네. 정다워 기자가 MVP 오. 출신입니다. 아 진짜로? 네. 키도 엄청 크시잖아요. 뭐 키는 뭐 그냥 평범한데요. 네. 네, 제가 배구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실제로 좀 했습니다. 이야, 배구 간사에 배구 선수에 주간 배구 시장이 뭐 풍성할 것 같은데요. 그 배구 이슈가 지난 한 주간 진짜 많았잖아요. 두 분들 꽤 바쁘셨겠어요. 네, 뭐 과거와 비교하면 네. 이 배구 종목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더욱이 또 즐거운 이슈들 또 그 단순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은 바빴더라도 좀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짚어보고 싶은 게 일단은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김연경 선수의 은퇴 계획에 대한 발언. 이게 큰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이제 뭐 기사가 나온 후에 이 김연경 선수도 경기장에서 네. 본인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확실히 은퇴한다 안 한다 뭐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취재진한테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언급을 한 거 보면 은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있었던 이 발언 자체가 그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서 나온 질문이라면서요? 사실 뭐 기자들도 김연경 선수 나이도 있고 또 커리어를 슬슬 마감할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마친 뒤에 또 데뷔 후 처음으로 FA 자격도 얻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FA 자격을 얻어서 뭐 다른 팀을 갈 수도 있고 잔류할 수도 있지만 또 은퇴하는 것도 김연경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저희끼리 뭐 오픈하지 않고 네. 그냥 뭐 농담 삼아 이 정도 했던 건데 사실 이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런 얘기해서 김연경 선수가 은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괜히 했다기보다는 네. 그 김연경 선수도 또 본인도 조금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좀 이런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진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근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지점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정상에 있을 때 내려오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아마 이런 지점에서 김연경 선수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김연경 선수 하면은 배구 선수로서 못 이룬 게 없는 선수잖아요. 사실 올림픽에서도 성과를 냈고 개인 커리어도 정말 엄청나고 뭐 우리나라에서의 뭐 인지도라든지 인기라든지 사실 뭐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 있지만 사실 손에 꼽히는 스타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들이 모든 걸 다 실력으로 자기가 쌓았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적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김연경 선수가 이제 빠른 생이기 때문에 87년생이랑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 그 나이면 참 그만하고 싶을 때도 사실 되지 그건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진짜 충분히 고민할 범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수긍이 가긴 하는데 또 팬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더 보고 싶다. 김연경 선수의 모습을 코트 위에서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 뭐 정다워 기자가 나이를 얘기했는데 네.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공격과 수비 모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뭐 아무래도 팬들은 이대로 못 보낸다. 조금 더 코트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연경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던 뭐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설레발입니다만 그 이제 내년에 이제 FA를 얻잖아요. 다음 시즌에 저는 이제 페퍼로 갔으면 좋겠다. 네, 페퍼 우승하는 거 한번 보자. 예, 라는 또 이제 또 여론전을 한번 해볼까 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간에 김연경 선수 멋진 마무리를 위해선 이번 시즌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일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뭐 일단 흥국생명이 현재 현대건설을 제치고 리그 선두로 올라서면서 정규리그 1위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세계적인 배구 지도자인 그 이탈리아의 아본단자 감독,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이 흥국생명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네. 아직 공식 감독은 아닙니다. 아직 그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선임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추가적인 이 가능성,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더 힘이 실렸죠. 그런데 아본단자 감독이 흥국생명의 감독을 맡았다.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아본단자 감독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뭐 일반 그냥 우리 V리그만 보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세계적인 명장으로는 좀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죠. 워낙 전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커리어를 성취하신 분이고 뭐 좀 전에 이제 오해영 기자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축구로 따지면 히딩크 같은 감독이다. 그렇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네. 한국에 부임한 히딩크 감독이다. 딱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리막길에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화려한 커리어를 갖추고 또 언제든 재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역대 이 V리그에 들어온 외국인 감독들 중에서는 꽤나 이 커리어 수준이 굉장히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김영렬 선수와도 굉장히 가까운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함께 뛰었기 때문에 서로 익숙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흥국생명에 있어서는 진짜 뭐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 V리그 여자부가 여성적인 배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흐름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좀 받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흐름의 중심에 있던 지도자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흥국생명을 또 우리 V리그 여자부를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아본단자 감독이 부임한 흥국생명 또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취업 비자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아본단자 감독이 지휘하는 경기를 만날 수가 있죠? 일단 어제 경기는 현장에서 와서 이 관전을 했습니다. 네. 장축체육관에서 GS전을 좀 확인을 하면서 흥국생명 선수들 좀 기량을 좀 점검을 했고요. 아마 뭐 흥국생명에 따르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라운드 좀 막판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팀을 좀 지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흥국생명의 우승 가능성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1위를 참 넘을 듯 못 넘다가 이제 순식간에 넘어버리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4점 차예요. 네, 현재 흥국생명이 22승 7패, 승점 66점으로 선두고요. 네. 현대건설이 21승 8패, 62점으로 2위입니다. 3위부터는 조금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도로공사가 승점 48점으로 3위, 4위 KGC 인삼공사는 43점입니다. 그리고 GS칼텍스가 39점, 6위 IBK 기업은행이 37점, 그리고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은 승점 11점입니다. 그렇군요. 와, 현대건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는데 4연패입니다 지금. 지난 이제 17일이죠.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이 4연패를 당했습니다. 뭐 사실 패한 것보다는 일단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몬테뉴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날 경기에서는 약간의 희망도 좀 봤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다가 좀 세트가 지날수록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팀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흥국생명은 반대로 지금 올라오는 페이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승 레이스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6라운드가 아마 좀 걱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순위표를 보니까 1, 2위지 선두 싸움이 치열하고 그 나머지 팀은 페퍼를 빼고는 굉장히 비등비등합니다. 이제 팀당 7경기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순위가 될지 뭐 선두 1, 2위를 빼고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1, 2위도 그렇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3위, 4위, 5위 그리고 6위까지 네 팀의 이 본 빼고 싸움도 그렇고 아직 7경기나 남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산술적으로 7경기니까 팀당 최대 21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흥국생명하고 현대건설의 순위 싸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도로공사, 인삼공사, GS칼텍스, 기업은행도 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더욱이 이건 일부러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는데 6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네. 1위 흥국생명과 2위 현대건설의 경기입니다. 이거 아. 일부러 이렇게 짰으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대결에서 순위가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구 팬들 정말
안심하지 못하게 6라운드 마지막 경기까지 보게 하는 그런 쫄깃한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또 경기가 펼쳐져야 또 팬들도 재밌고 물론 이제 조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기쁜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벌써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분위기예요. 일단 감독 대행 체제에서 어느 정도 수습은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승리도 계속 승수도 계속 쌓고 있고 여기에 좀 대학 배구에서 경험이 좀 있는 분인데 아헨킨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요.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그대로 가고 이제 다음 시즌부터 팀을 이끌게 될 텐데 페퍼가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외국인 감독까지 선임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다음 시즌 진화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 김연경 선수만 오면 아,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문을 외듯이 자꾸 근데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네. 외국의 관계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선수로서 뭔가 이룰 게 남아 있다면 그것은 페퍼저축은행을 살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연경 선수 개인에게는 굉장히 고된 힘든 그렇죠. 일일 수 있고 또 적지 않은 나이이기도 하고 또 커리어 막바지이기도 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왠지 이런 드라마를 보고 싶은 게 또 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스포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흥국생명과 김연경 선수가 많은 이슈를 흡수한 모양새지만 그래도 뭐 이 두 배구 전문가 분들 나름대로 지난주 주간 MVP를 선정한다면은 두 분께서는 그 여자부의 어떤 선수에게 MVP를 주시겠어요? 오영 기자부터. 저는 뭐 지금 한상원 아나운서가 계속 말씀하셨던 팀에서 좀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페퍼저축은행의 주장이죠. 이한비 선수를 좀 꼽고 싶은데요.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18일입니다. 김천 원정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풀세트 그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 승리의 중심에 이한비 선수가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경기력이 살아난 외국인 선수 니아리드와 함께 승리를 합작했는데 사실 이한비 선수가 흥국생명에 있을 때는 백업 선수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 페퍼저축은행이 창단하면서 또 창단 첫 주장 또 2년 차까지 이렇게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이런 선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이한비 선수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더 배구 팬들을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MVP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정다우 기자는요? 저는 인삼공사의 한송희 선수. 오. 한송희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들 블로커로 나왔다가 갑자기 뭐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왔다가 최근에는 세터까지 한번 했거든요. 오. 198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40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굉장히 필요한 순간마다 팀에 나와서 또 굉장히 여러 역할들을 소화해주면서 인삼공사가 본 배구 희망을 좀 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자분은 이렇게 봄 배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남자분은 1위부터 최하위까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김연경!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4강으로 갑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 주간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 듣고 계십니다.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분은 일단 순위부터 짚어볼까요? 오혜원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대한항공이 선두입니다. 20승 9패 승점 59점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네. 2위 현대캐피탈이 19승 10패 승점 58, 단 1점 차입니다. 오.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3위 우리카드부터는 조금 격차가 벌어집니다. 우리카드 15승 14패 승점 44로 3위. 또 4위 한국전력은 승점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승리가 14승이라서 이 승리 차이로 네. 순위가 4위입니다. 5위 OK금융그룹 14승 15패 승점 41로 현재 5위고요. KB손해보험은 12승 18패 승점 32점으로 6위입니다. 삼성화재가 가장 이 아래에 처져 있는데요. 9승 20패로 승점 28점입니다. 그렇군요. 야, 남자부도 1, 2위 승점 차가 1점밖에 안 돼요. 여자부랑 좀 양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선두는 조금 떨어지고 추격하는 2위는 굉장히 페이스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대한항공이 이제 뭐 4연패도 당했고 물론 연패를 끊긴 했지만 지난 17일 우리카드전에서 0대3으로 지면서 네.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5라운드 굉장히 상승세고 또 그 바로 다음 날이죠. 18일에 KB손해보험점에서 승점 3점을 얻으면서 단 1점 차이로 추격을 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뭐 허주봉 선수가 뭐 미들블로커도 했다가 뭐 아포짓도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잘 소화해주면서 팀이 좀 다양한 카드를 활용하다 보니까 상대가 조금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요. 네. 뭐 베테랑인 뭐 오레올, 전광인 이런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6라운드 가면 역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순위표대로 일단 그 팀 내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카드한테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졌던 경기 현장에 네.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게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1위 팀에는 그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프런트들도 그렇고 뭔가 이 3자 간의 끈끈한 구도가 이렇게 결국 1위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이날 대한항공은 묘가 좀 묘했습니다.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또 프런트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살짝 어긋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면서 네. 이게 지금 1위 팀의 분위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정말 경기 끝나고 그 구단 관계자를 만나서 지금 분위기가 좀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맞냐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고 좀 걱정을 좀 이렇게 했을 정도로 뭔가 지금 대한항공은 팀 전체적으로 뭔가 묘한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짚었던 대로 번아웃이 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체력적인 원인을 뽑고 싶습니다. 특히 세터 한선수 선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세터지만 이 선수가 1985년생입니다. 네. 맞아요. 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가 됐고 그 경기를 보면 한 선수 세터처럼 역동적으로 토스를 하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링컨 선수가 온 다음에는 퀵오픈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체력 소모가 많아졌어요. 하이볼보다는 좀 빠르게 올려주는 역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서 지칠 때가 됐는데 저는 그게 조금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 실제로 유광호 선수가 좀 많은 시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토미 감독도 확실히 그 점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확실히 대한항공은 하향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3연승 중입니다. 진짜 다음 라운드면은 금세 역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예측들이 들어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정다우 기자가 앞서도 말했지만 예. 현대캐피탈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앞서 또 정다우 기자가 여자부 MVP로 한송희 선수 꼽았잖아요. 현대캐피탈에는 허수봉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재다능한 기량을 어느 포지션에서도 다 활용하면서 현대캐피탈은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상대 선수, 네. 감독들이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깨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세를 타고 이 상승세가 단순히 뭐 한두 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운드 전체 또 그 라운드 넘어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승점 차가 10점 이상까지 벌어졌을 때는 이번 시즌 너무 싱겁게 대한항공이 그냥 끝내는구나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승점 1점 차까지 바짝 추격하면서 정말 남자 배구도 이만큼 재밌다라고 우리 배구 팬들한테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일정을 보면은 이제 순위 변화도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진짜 뭐 당장이라도 뭐 역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 뭐 내일 모레면은 이제 예. 이 5라운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일단 내일 현대캐피탈이 우리 카드를 이기면 역전이 됩니다. 바로 다음 날 대한항공이 OK금융그룹을 하는데 이 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6라운드를 어떤 순위에서 진입하느냐 이게 아마 두 팀이 6라운드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3위도 대혼전이에요? 네, 선두 싸움에 사실 뭐 우리카드, OK금융그룹이 이제 상대 팀이다 보니까 이 두 팀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팀도 급해요. 3위, 그러니까 본 빼고 가려면 3위를 차지해야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두 팀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또 막판 이제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우리카드가 3위고 한국전력이 다승에서 밀린 4위, 그리고 OK금융그룹이 5위라고 했는데 이들도 현대캐피탈 또 대한항공 못지않게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끗 차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캐피탈, 대한항공을 상대하는 이 두 팀도 물러설 수 없다. 지더라도 승점을 따는 경기를 할 테니까 굉장히 물고 물리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팀들의 분위기도 짚어주셨는데 3위에 자리한 우리카드는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우리카드가 5연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네. 아가메즈 선수가 완전히 떨어지면서 굉장히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났는데 아가메즈 선수도 잘해줬고 사실 나경복 선수는 기복이 없습니다. 거의 늘 꾸준히 잘해주는데 다른 자리에서 이제 누가 해주냐인데 송이치 선수까지 아, 그렇죠. 굉장히 잘해줬어요. 어쨌든 이 시즌 막판에는 굉장히 힘이 되는 도움일 것 같고요. 아가메즈 선수만 조금 이렇게 보통만 유지만 해줘도 보통만 네, 유지해줘도. 우리 카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신영철 감독도 그 점에 가장 공을 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 우리 카드를 한 끗 차이로 뒤쫓고 있는 한국전력은 분위기가 어떻죠? 최근에 이 외국인 선수죠 타이스의 활약이 살아나면서 한국전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단순히 타이스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타이스가 잘하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이 타이스를 막으려고 또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서재덕이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이런 국내 선수들의 활약까지 좋아졌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신영석 선수가 정말 외롭게 버텨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9연패 이후에 이렇게 날개 공격수들이 살아나면서 한국전력이 이 순위 싸움을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도 가장 승부욕에 불타고 있는 팀은 OK금융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OK금융그룹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선수들이 100% 기량을 발휘하면 우승권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복이 워낙 심해서 그렇지. 그렇죠. 뭐 송명근이라든지 뭐 차지환이라든지 어쨌든 레오는 늘 잘해주는 선수니까 그 두 선수만 좀 늘 꾸준히 해주면 맞아요. 정말 강한 팀인 건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기복인데 이 6라운드부터 이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즌 막바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집중력 싸움이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준 플레이오프가 열릴 가능성도 있죠. 네, 몸 빼고는 일단 3위까지는 진출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있다면 6라운드가 끝난 상황에서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내일 때는 이 3, 4위 팀이 단판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라면 남자부는 준 플레이오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선두 싸움 그리고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서 이번 주 배구판이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떤 경기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각 팀들의 막대결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선두 1, 2위와 이제 맞물려 있는 팀들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기면 빨리 달아날 수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점 3점짜리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워낙 치열해서 2점, 1점 이렇게 나눠가는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KB손해과 삼성화재는 이번 시즌이 좀 아쉽게 흘러가네요. 네, 아무래도 KB손해보험은 시즌 개막 전에 우려했던 그 케이타의 빈자리가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에나가 시즌 도중 합류해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후회를 더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즌 중에 또 주전 세터 황태기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코트를 좀 비웠던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또 아쉬울 것 같고요. 삼성화재는 최근에 거의 매 시즌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젊은 선수들이 반짝은 합니다. 근데 그 지속성이라는 점에서 좀 그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아쉽고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삼성화재가 구단 운영이 많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FA를 앞두고 있는 주축 선수를 또 다른 팀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뭔가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더욱더 재미있어지고 있는 배구 이야기 오늘 함께했습니다. 뭐 배구 간사, 배구 선수 하셨는데 뭐 일단 오형 기자 배구 전문가인 거 능히 알고 있고 정다호 기자가 배구 담당인 걸 몰랐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 사실 제가 이 KBS 계열사인 KBSN 스포츠에서 네.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스페셜 V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늘 그렇게 방송으로만 하다가 사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배구 문화일보의 오영 기자 그리고 스포츠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